대구시의 고위 공무원인 모 국장이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혜 취업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변화할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미리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와 주장은 경제 논리에 밀려 여전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마사회의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최근 걸림돌이 됐던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강조했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불공정한 경쟁에서 손쉽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한 고위직 간부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취업시켰습니다. 해외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혜 취업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잠재 관광객이 많은 상해나 북경이 아니라 중국 청두가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에 자리를 마련해 직원 1명을 뽑았습니다. 대구시가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없던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대구시청 A국장의 아들로 당시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익숙한 중국 동포 등 6명이 지원했지만 청두에 와본 적도 없고 중국 관광 마케팅 경험도 부족한 중국 유학생이 선발된 것입니다. A국장은 대구시의 관광 행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해당 국장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그러나 A국장의 아들 B씨는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말에는 대구시 관광협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시티투어 담당자로 뽑혔는데 A국장과 친분이 두터운 당시 관광협회 임원이 혼자 면접을 해 채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사회성만 좀 훈련시키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모집 공고도 하니 한번 응시를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구비했습니다. 대구에 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짧은 시간 정도에 있을 때 그걸 알고 자기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그러다 협회에 가서 좀 하자 해가지고 그 한 2달인가 그래서 그래요. A국장의 아들은 이 2번의 취업 이전에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에도 취업을 시도했지만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의 닭이 경북에도 입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이번에도 한 발 앞선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부산 기장군 닭 농장에서 토종닭 500마리가 지난달 30일 경주의 한 농장으로 입식됐습니다. 구미의 한 토종닭 농가에는 이번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농장의 가축 차량이 지난달 2차례 방문한 게 확인됐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닭과 오리 2,5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사태 때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적은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관리 체계에 잘 잡히지 않아 방역에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란계와 육계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에 방역 당국과 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됐다 그러면 뭐 건 200만 수, 일대 하면 200만 수 이상 되니까네.
전국 유일의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한 발 앞서 중앙보다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AI 방역 대책본부를 재가동하고 이미 각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의 생닭 유통 금지 외에 위험 단계별로 타 시도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우 지나치게 매우 빠르게 그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방적 도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동되는 어떤 부분들을 막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6개 시도의 7농가. 최초 신고 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방역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권이 바뀌고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도 달라져 내년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쟁점을 미리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야성을 지켜낼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대안으로 등장할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 대구시장이 초선임에도 당내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경북도지사 후보로도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양당 구도에서 다당 구도로 치른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적 기반이 강한 두 보수 정당은 대구 경북을 반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단체장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표가 제일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강력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지금 현재 두 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내년에도 최하 2석 이상은 가져야죠. 반면 대선을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에서 적지 않은 표를 받은 국민의당은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조직표가 강하게 좌우하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심판론이 우세했던 대선과 달리 보수당의 깊은 뿌리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구의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 좀 영입을 해서 구청 선거도 좀 내보내고 그걸 기반을 해서 그다음 2년 뒤에 다시 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좀 내보내고 광역이라든가 그 구청장들 그지? 이런 거는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죠. 1년 뒤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앞으로 각 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당의 내홍을 한번 또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대 간 투표 경향과 민심의 변화 속에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과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바른정당 간의 각축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유엔은 올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아직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길이 230m의 팔공산 구름다리. 케이블카 시설 정상부와 낙타봉 인근을 연결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해 4,70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파괴, 난개발,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이라는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좀 보완된 측면도 있을 건데. 경북 북부권은 풍력 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청정지역 영양 등 백두대간 산등성이 곳곳에 사업 허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역작용, 부작용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따질 것이고, 반환경 논란을 빚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내 사유지 처리 방안 등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진정으로 생태계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화롭게 판단했을 때 인간도 그 자연과의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시간에 쫓기듯 사업이 진행되면서 친환경 목소리는 파괴된 자연 앞에 공허한 메아리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논리가 시대적인 흐름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가치와 주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영천의 경마공원을 조성하려는 렛츠 런파크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걸림돌이 됐던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렛츠런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렛츠런파크는 경마장과 대형 리조트 등 각종 휴양시설을 합친 체험형 레저시설입니다. 터가 정해진 건 지난 2009년 12월, 터 보상은 90%, 진입로 확장 공사는 80% 진행됐지만 당초 2014년이던 개장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한국마사회가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짓는 문제와 임대기간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정된 지역개발지원법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연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마사회가 추가됐고 임대기간 50년 이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를 여러 번 방문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6월 2일 날 이 법률이 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결과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는 법률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마사회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9년 연말쯤에는 경마공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우박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데다가 사과는 다른 작목으로 대파가 어렵고 재해보험 가입률도 사과는 40% 정도, 밭작물은 거의 없어 이번 우박 피해 농가의 경영 회생이 쉽지 않습니다. 농림식품부는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와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병해 예방 약제와 비닐하우스용 비닐 절반값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우박 피해 규모는 경북 11개 시군의 사과와 고추 등 6,644헥타르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의 대가로 경주시와 영덕, 울진군에 지급된 수천억 원대의 상생기금 사용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자체마다 전전긍긍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울진의 6개의 원전 외에 4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8개 대안 사업비로 2,800억 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15년간 끌어오던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을 중단하면서
원전 건설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안사업비의 절반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닌지 울진군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울진 3, 4개가 중단된다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울진에 지속적으로 이 선결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310억 원 중에 절반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 기금은 제대로 써도 될지 경주시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합의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죠. 이 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라면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율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받아놓고 군의회의 반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원전 백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가동 중인 원전이 없어 사업자가 눈치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질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군의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산자부와 한수원은 코앞에 닥친 원전 감축에 몰두할 뿐 지원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어서 지방정부의 냉가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외교부와 코이카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상북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최종 보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자신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면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구시는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에 맡겨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 수성구청의 인쇄물 용역 등 각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 감사를 하고 10일부터 닷새 동안 7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특별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적발되면 관련자에게 엄중 책임을 묻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구 경북 출신 5명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구 북구의 홍일학,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 포함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 북구갑 정태옥, 안동 김광림, 구미갑 백승주 의원 등 모두 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이후 쪽지 예산이 거의 사라져 예결위원들의 역할에 따라 대구 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23개 시군과 지역 36개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대학생 1,300여 명이 10달 동안 주 4일가량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